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여하튼 바쁘신 시간을 내서 오늘 배우러 오셨으니까 열심히들 하셔야 돼요. 우리 양 여사님은 시가 정확한 거예요? 6시쯤이라고 생각합니다. 6시쯤에?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포인트가 절기, 이 절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외우실 수 있으면 좋고, 우리 명리 쪽은 외울 게 수만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해놓고 노트 한 거를 들여다보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머릿속에다 항상 집어넣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공부가 빠르고 좀 수월해져요. 절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절기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다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은 대운 붙이는 거, 대운에 간지 붙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행운세수라고 해가지고 대운이 몇 년부터 대운이 변화가 되는가, 그걸 우리가 공식 명칭은 행운세수라고 해요. 그거 붙이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누구 뭐 아주 궁금한 사주 있으면 그걸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궁금한 사주 있으면은, 예. 우선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분이고 음력으로 1983년 10월 24일 새벽 3시 15분. 그러면 미시가 되겠죠? 미시 2019년도 입춘이 아직 안 지났는데 입춘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 나이로 39세로 이렇게 하세요. 37세.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간 지지 뽑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했죠. 네, 오늘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몇 시? 15분은 축시가 1시 반, 3시 반 축시가 되지, 축시. 새벽이 오후가 아니고 새벽이면 축시가 되죠. 축시는 1시 반까지가 자시가 되고, 그 다음에 3시 반까지가 축시가 되는 거예요. 3시 반에서부터 5시 반이 인시가 되고, 그거는 나중에 왜 30분에 늦춰지는가 하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축시라고 해서 푸세요. 네. 이 사람은요, 질병이 아니면 여기도 정신계통에 지금 문제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수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기 아니면 정신질환, 이 사주가 그런 사주예요 지금. 걔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아니요, 회사원에서 큰 대기업. 그런데 뭐 이렇게 뭐 꿈 같은 거 그런 거 얘가 뭐 잘 꾸고 그러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회사가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느냐고. 이동수가 이동수보다 여기는 건강을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여튼 가도 풀어보자고요. 조카의 남편이었어. 조카의 남편? 그럼 뭐야? 여기 한국 사람? 일본 예? 사람이에요. 예? 일본. 일본 사람? 자,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년월일 시를 갖고 사주를 세운다고 그래요. 이거를 사주 세우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우선은 10월이니까 입춘이 훨씬 지났죠. 입춘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136페이지를 펴보세요. 입춘이 지났으니까 개해생이 되는 거예요. 돼지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연에다가 개해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0월은 절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10월달 절기 입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월 24일에다가 연필로 동그라미 살짝 쳐보세요. 10월 24일은 경신일인데 입동이 한 20일 전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하게 10월생이다. 10월생이면 개해월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개해 이렇게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날짜는 변동이 없어요. 10월 24일이 경신이니까 날짜는 경신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의 축시니까 앞에를 보세요. 예, 여러분들 그 9페이지를 보셔가지고 여기 축이잖아요. 요 축시하고, 그 다음에 일간 경금하고 만나는 부분을 보면 일간 경금은 여기 있고 축하고 보면 정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간은 정축시에 태어난 거예요.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숙달이 되면은 시 간지 뽑는 거를 외워서 뽑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몇 주 뒤에 제가 가르쳐 드리고, 월간지 뽑는 것도 또 외워서 뽑는 방법이, 이거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시하고 여기 시 축시하고 일간 경일이니까 합하면 마주치는 부분이 정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축시다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뽑으셨으면은 요거는 생년이라고 그랬죠? 생년, 그 다음에 생월, 생일, 생시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여기는 우법은 천간이니까 연하고 간하고 붙여서 연간이 되고, 여기는 지지니까 연지가 되고, 여기는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일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네모를 친 거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 사주라는 거는 이 일간이 동향에 따라서 팔자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그러면 왕하다는 건 뭐냐, 또 약하다는 건 뭐냐, 그거를 갖고 우리가 오랜 세월 이 명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보면은 사주 팔자 세우는 거, 이걸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전부 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그 지장간을 한번 보세요. 지장간. 여러분들 책에 지장간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지장간. 지장간이 몇 페이지 있어요? 60페이지? 네, 6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요거 연지, 그 다음에 월지, 일지, 시지, 요 해수 밑에 보면은 무, 갑, 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그 지장간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은 무, 갑, 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요 칸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무갑임 적어 놓으세요. 여기는 왜 이만큼 띄었냐 하면은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여기다 붙여나갈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만큼 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요 정도 띄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신금 밑에는 기토하고 임수, 무토, 경금이 있죠. 그래서 여기 중기, 정기인데 중기에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같이 적어놓으세요. 책대로 해놓으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장간의 설명을 제가 많이 해드려야 돼. 이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은 1, 2주 뒤에 이 지장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시지는 축토인데 계신기 이렇게 들어와 있죠. 요것까지 여러분들 다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요. 요 사주 요거는 여기서부터 천간지지 지장간 요거는 우리가 요거를 사주 원국이라고 그래요. 사주 원국이다. 사주 원국이다. 사주 원국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갖고 이 사람이 사주가 좋게 태어났느냐, 좀 흉하게 태어났느냐, 이 사람이 국가에 녹을 먹을 사주냐, 아니면은 재물을 많이 차지할 사주냐, 아니면 머리가 좋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기술이 뛰어나게 태어났느냐 하는 거는 이 사주 원국에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대운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국가에 녹을 먹게 돼 있으면은 시청의 공무원들도 국가에 녹을 먹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국가에 녹을 먹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운이 좋게 흘러갈 건가, 어느 시점에 운이 흉하게 흘러갈 건가 판단하는 거는 전부 대운의 흐름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운이 나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운이 나쁘면 크게 쓸모가 없겠죠.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사주 좋은 것은 운이 좋은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겠다, 아니면 회사에서 승진이 되겠다 하면 어느 시점에서 승진이 되겠는가 하는 거는 대운에서 전부 다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초가집을 진 거냐, 아니면 기와집을 진 거냐, 아주 높은 그 한옥집을 진 거냐, 그걸 결정을 하는 거고, 그 한옥집이 탄탄하게 100년, 1000년 유지돼 가겠나, 아니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겠는가 하는 거는 전부 다 대운의 흐름에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대운을 이제 여기다 이제 붙여 나가는데, 그걸 우리가 부기한다고도 하고 부법한다고도 해요. 이건 붙일 붙자예요. 부기한다고도 하고 부법한다고도 해요. 대운은 이제 그 부법하는 방법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 대운을 부법하는 방법은 우선은 생년이 양년생인가 음년생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천간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돼 있죠. 자, 갑은 양목이라 그랬죠? 요건 목이에요. 요건 음목이고, 병정은 화인데 요거는 양화, 이거는 음화죠. 무기는 토인데 요거는 양토가 되고 음토가 되고, 경신은 금이에요. 요거는 양금이 되고 음금이 되고, 임계는 수인데 요거는 양이 되고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수는 양입니까 음입니까? 계수는 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음년생 남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떴다 하면은 갑년생 남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대운을 붙이는 건 이렇게 보세요. 양년생 남자하고 그 다음에 음년생 여자는
양년생 남자하고 음년생 여자는 월간지를 기준해서 순행을 시키고 월간지를 기준해서 순행을 시키고 순행시키고 두 번째로는 음년생 남자하고 양년생 여자는 월간지를 기준해서 역행부법시킨다. 순행부법하고 여기는 역행부법한다. 자, 이렇게 우선 적어 놓으세요. 처음에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 수월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음년생 남자죠. 음년생 남자. 월간지를 기준해서 역행부법한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밑에다 하나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월간지 기준이니까 월간지가 뭐예요? 개해죠. 개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순행이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역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해 전에는 천간이 뭡니까? 임수가 여기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만세력을 한번 펴보세요. 우측으로 진행을 시키는 건 순행이라고 하고 좌측으로 진행이 시키는 건 역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 밑에는 뭐예요? 가물병정 무기경신 신금이 되죠? 그 다음에는 경금이 되죠? 무토가 되고 기토가 되고 무토가 되고 정화가 되고 병화가 되죠. 역행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간은 이렇게 역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지는 자축이면 진사오면 신유술의 해니까 해 전에는 뭐예요? 술토가 들어와 있죠? 그 전에는 유금이 들어와 있고 그 전에는 신금이 들어와 있고 그 전에는 미토가 들어와 있고 그 전에는 오화가 들어와 있고 그 전에는 사화가 들어왔고 그 전에는 진토가 들어와 있죠. 이게 역행부법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우리 양해사님 이해되시나? 조여사님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네. 저 두 부부가 걱정이구만?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만세력에서 2019년대 개해를 찾아보세요. 개해. 입구 2019년대 개해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2019년도에 음력으로 2월 21일을 보세요. 그럼 개해라고 돼 있죠? 예? 만들어 없어요? 안 갖고 왔지. 다음 시간에 갖고 와야 돼. 그러면 개해를 보고 양해사님 개해를 보고 우측으로 적어 나가면 순행해서 적어 나가는 거고 좌측으로 적어 나가면 역행해서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음년생 남자니까 월간지 기준해 가지고 좌측으로 적어 나가야죠. 그러면 개해해서 좌측으로 나가면 뭐예요? 임설, 신여, 경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기다 적어 나가. 우선 여기다 적어 놓으셔 이렇게. 우리 조 여사님 이해되시나? 일로 와봐요. 여기서 저 두 분하고 이렇게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어. 요걸 못하면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서 그래요. 요거까지는 해놔야 돼. 저 두 분하고 우리 여기는 예? 그래서 이거를 바꿨어요. 이번에. 먼저 책 갖고 와 바꿔드릴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음년생 남자는 월간지를 기준해서
역행을 시켜라 했으니까 개해는 빼고 임술을 일리 옮겨 놓으세요. 임술. 그 다음에 신유. 그 다음에 경신. 그 다음에 기미. 그 다음에 무오. 정사. 병진 이렇게. 그 책을 보고 하시니까 편하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음년생 남자니까 음년생 남자하고 양년생 여자는 월간절 기준에서 역행보법을 한다. 만약에 양년생 남자라고 한다면 우축으로 붙여나가야 되겠죠. 붙이는 거는 여기 붙여 있는 걸 요리 빼고 다음에 붙어 있는 거를 요리 빼고 우선은 이제 음년생 남자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개해년, 개해월, 경신일, 정축시에 태어난 사람이 요 대운이 들어올 때마다 이 사람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발달을 하고 이 사람 사주에 필요 없는 운이 들어오면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몇 살에 그런 운이 들어올 건가 하는 거를 우리가 행운세수라고 그래요. 행운세수. 이제 두 번째로는 행운세수 붙이는 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행운세수는 이렇게 써요. 행운, 운이 흘러가는 거, 이건 태세자예요. 세수, 매년. 행운세수, 정확한 명칭은 행운세수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행운세수는 글자가 길으니까 그냥 여기서 대운 이렇게 해놓으세요. 괄호 해놓고 대운하고 몇세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양년생 남자는 저 위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양년생 남자하고 음년생 여자는 자신의 생일날에서 그 다음 달의 절입일까지를 세워서 3으로 나눈 몫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어요. 행운세수는 양년생 남자고 음년생 여자는 자신이 태어난 생일날에서 그 다음 달의 절입일까지를 세워서 3호로 나눈 몫에 해당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 만세력을 펴보세요. 1983년을 펴보면은 10월 24일이죠. 10월 24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살짝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살짝 쳐놓으시고, 그러면 10월이면 절이 입동절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양년생은 그렇게 치고, 지금 이 사람은 음년생이죠. 음년생은 어떻게 정리하면은 자신의 생일날에서 그 다음 달이 아니고 그 달에 절입일까지를 세워서 3호로 나눈 몫에 해당된다. 양년생 남자, 음년생 남자가 달라요. 이분은 음년생 남자니까 자신의 생일날에서 그 달에 절입일까지를 세워서 3으로 나눈 몫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10월 24일 경신에다 동그라미 살짝 쳐보고, 음년생이니까 그 달의 절입일이 절기가 어떤 거예요? 입동절이 되는 거죠. 다음 달에 절기를 하면 대설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월 24일에서 입동절까지를 세는데 입동절입일을 넣으면은 24일을 빼고, 입동절입일을 넣지 않았으면 24일을 넣고, 즉 만의 개념,
만의 날짜의 개념으로 세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4서부터 입동절까지 여러분들 세어보세요. 며칠이 나오는가? 20일 나오죠? 예. 20일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20일을 3으로 나누면은 6에다가 18이 나오고 나머지가 2가 나오죠. 2는 반올림을 해줘야죠. 반올림을 해주니까 7이 나오죠. 3에서 하나는 절삭을 하지만은 2는 반올림을 해줘라 했죠. 우리 초등학교 때 산도 시간에. 그럼 7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10월 24일 밑에 보면은 맨 좌측에 보면은 대운 해가지고 남녀 이렇게 들어와 있죠. 남자가 위쪽이니까 위쪽에 숫자가 뭐가 나왔어요? 7이 나와 있죠. 그래서 7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7세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7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7.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가 7세, 여기는 10을 더하는 거죠. 여기가 17세, 27세, 37세, 47세, 57세, 67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편의상 요 임술서부터 신유까지가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의상 5를 더해야죠. 원래는 5를 더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운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적용하는 거예요. 그 5를 더하면 여기가 12가 되고 22가 되고 32가 되고 42가 되고 52가 되고 62가 되고 72가 되죠. 여러분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양해산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요걸 잠깐 보셔. 내가 그 만세를 같이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개해년에 개해월에 경신일에 정축시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운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사주에서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뭐가 필요하냐? 만약에 화가 필요하다, 만약에 수가 필요하다 했을 적에 대운에서 이 사람이 필요한 오행이 만약에 그걸 우리가 용신이라고 하는데 용신이 화가 필요하다 하면은 대운에서 화가 들어오는 시점에 이 사람이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승진도 이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나온 사람은 이때 당선이 되고, 시장 나온 사람은 시장에 당선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이때 굉장히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 원국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갖고 있는 어떤 그릇이라고 할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 대운이라는 것은 그 그릇의 크기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이 대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개수도 수죠? 적어놔 보세요. 수. 요거는 수 플러스 요거는 수 마이너스 수의 플러스 금의 플러스 요것도 금의 플러스 요거는 토의 마이너스 화의 마이너스. 자, 이 사람은 연간지 월간지가 전부 수로 돼 있죠. 만약에 이 사람이 수가 필요한 사주라고 하면은 수가 들어올 적에 잘 풀려나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사주에 더 이상 수가 필요치 않다 하면은 수가 들어오는 시점에 이 사람은 크게 잘못되겠죠.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질병이 들어오든지 사업하는 사람은 부도가 나든지 하는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수술 문제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대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올해 뭐 이 사람 뭐 승진 문제? 승진 문제보다 그 칼을 옮겨야 되는지 응. 그런 문제가 올해는 옮기는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를 지금 배우시는데, 근데 요 사주는, 수가 용신이에요. 예, 수용신 잡아야 돼. 화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수가 용신이니까, 올해가 이제 2018년도가, 기해년이란 말이에요. 해수가 들어오죠. 해수가 들어오니까, 요 신금하고 해하고는, 여러분들 저 뒤에 찾아보면, 신하고 해는 해살이 들어와요. 요거는 해당을 해상에 들어와요. 요거 내 자리거든요. 요게 나. 요건 내 처의 자리. 또 내 자리. 내 가족의 자리. 그러면 요 가족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 수인데 오늘 기해년이죠. 올해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해가 되는 거예요. 좋은 해가 되는데 요 신금하고 기해의 해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한 2, 3주 뒤에 배울 거예요. 이 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2019년도 기해년에 어떤 운을 맞을까 하는 거는 우선 내가 필요한 수가 들어오니까 나한테는 모든 게 잘 풀려 나가겠죠. 그런 반면에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직장하고는 해가 들어오니까 내가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올해 분명히 이동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1학기, 2학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전부 이렇게 맞춰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요거하고는 또 나중에 우리가 신사를 배우면 해해 자영살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올해 자리, 부서, 이동수가 있고 좋은 일도 있는 반면에 요게 나면은 나를 생해주는 것, 요거 달이죠. 달이 있는 다음에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달은 나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족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뻘 되는 사람, 누이뻘 되는 사람. 직장으로 봐서는 나보다 바로 한 단계 위. 그래서 이 사람이 평사원이라고 한다면 과장이나 부장급 정도 되는 사람. 연예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상무나 전무 사장 되는 사람. 이제 그거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해하고 내 사주에 월하고 해해 자영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윗사람과의 뭐라고 할까? 마찰 알력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용하는 거 분석하고 우리가 사주는 여기 푸는 것까지는 조금만 배우면 다 알죠. 근데 풀어서 어떻게 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 그것이 아주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할 적은 이 사람이 부서가 이동이 될 것이다. 부서가 이동이 돼서 이 자기 상급자하고 바로 위에 상급자하고 마찰, 그러니까 시비 구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문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으면 사고수가 들어와 있어요. 해의 자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2, 3주 지나면 또 하나씩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들어와 있다 해서 답은 이동수는 반드시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다 여러분들 푸실 수가 있죠. 응? 장여사님까지 다 푸실 수가 있죠. 요게 기본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만 가지 갈라가 뻗어가지고 우리 머리를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 놓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수월해요, 공부가. 여기서 또 궁금하신 거는? 여기서 궁금하신 거는? 마찰을 해도 참고 그렇게 견디면 그렇죠. 얘 결혼했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카의 남편. 이혼수가 들어오는데? 잘 그냥 버티고 살아야지 뭐. 소리가 맞벌 하고 있어서. 그건 왜냐하면은 근금목에 해중의 간목이 있잖아요. 네. 해중의 간목은 그 물기가 많은 간목이거든. 이 자리, 이게 본래 처의 자리거든. 처의 자리인데 여기 처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신하고 해하고 아까 만약 햇살을 때리잖아. 그 부부연이 없어. 그래서 서로가 잘 이해하고 잘 지내면은 10중 8구 이혼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자, 여기 지어문지다. 교수님 자스인데도 괜찮은 건가요? 예? 스가 자스 사가 되면은 헬스 다음에 자스인데요. 자수 때문에 신자 합주가 들어가 더 괜찮지. 예, 요거는 설계시켜주는 식상으로 용체를 잡을 수밖에 없어. 예. 자, 우리가 또 하나 풀어볼 거, 예제 들어서 풀어볼 거 있나요? 자, 그럼 우리 양효사과를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잘 뽑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공부가 수월해요. 여기까지만 좀 고생 좀 해요. 자, 여기 이제 여자 음력 1964년 3월 13일 묘시. 자, 요거 적어 봅시다. 자, 요사주 풀어보면은요, 연간이 간목이죠. 연간이 간목이죠. 그러면 여자분이니까 양년생 여자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년생 여자분은 월간지를 기준해서 순행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역행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역행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놔 보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무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무진. 월간지가 무진이에요. 역행은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만세를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무토 전에는 정화가 되죠. 그 전에는 병이고, 그 전에는 을이고, 그 전에는 갑이 되고, 그 전에는 개가 되고, 그 전에는 임수가 돼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진 전에는 묘가 되고, 인이 되고, 축이 되고, 자가 되고, 해가 되고, 술이 되고. 잘 쫓아봐요. 저렇게 적어 놓으셔야지. 그다음 요만큼 떼어놓고 이렇게. 네. 그 요거는 그 지장간 그 저기 책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봅시다. 자, 우선은 그
64년 3월 13일 묘시에 태어난 여자분은 갑진생이니까 용띠고 연간은 간목이 양이니까 양년생 여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양년생 여자는 월간지를 기준해서 역행으로 대운을 부법한다 했으니까 월간지가 무지니까 무진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요쪽은 순행이고 이쪽은 역행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정묘, 그 다음에 병인, 그 다음에 을추, 그 다음에 갑자, 그 다음에 개해, 그 다음에 임술, 그 다음에 신유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대운 해가지고 몇 세 이렇게 우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예를 들은 것처럼 음년생 남자하고 양년생 여자는 행운 세수가 생일날에서 그 달에 절입일까지 세라 그랬죠. 그러면 3월 13일 날 열어보세요. 3월 13일 날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달에 절입일이 언제예요? 그 달에 절입일 3월이면 청명이니까 청명절까지 세워야 되죠. 자, 그러면은 청명절은 2월 23일 날 들어왔어요. 2월 23일서부터 그 다음에 3월 13일까지를 세워보세요. 20. 양의시 며칠 날 나와요? 예? 왜 19가 나와?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그러니까 청명을 넣었으면은 일진을 빼고 13일을 빼고 생일날을 넣었으면은 청명을 빼고 그러면 19가 나와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19면은 19를 3으로 나누면 18에 나머지 1이죠. 나머지 1은 절삭이 되니까 6이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책에 되면 며칠 나와 있어요? 네, 거기 6으로 나와 있죠? 예. 그 이해되셔요? 그러면 대운은 정확한 명칭이 이제 그 행운세수라고 하는데 행운세수는 6세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붙여나갈 적에 여기가 6세, 11도에서 16세, 26세, 36세, 46세, 56세, 66세, 11, 21, 31, 40하나, 50하나, 60하나, 70하나. 밑에는 그냥 5씩을 더해주세요. 원래는 5씩을 더해준다는 이론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운을 알기 쉽게 사주 원구하고 비교할 적에 천간에다가 5를 더해서 지지를 붙여나가면은 우리가 분석하기가 좀 수월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게 천간과 지지, 그 다음에 지장간, 그 다음에 대운 간지 붙이는 거, 그 다음에 행운세에서 붙이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숙달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봅시다. 지금 계수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계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방울 같은 거. 그걸 우리가 계수라고 그래요. 땅에서는 거기 저 아산에 보면 산이 무슨 산이 있어요. 거기도 광덕산이 그쪽에 있잖아요. 광덕산에서 골짜기로 내려오는 물, 그걸 계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토인데 토. 그렇죠? 이것도 토. 토하고 수하고 여러분들 상생이에요, 상극 관계예요. 상생, 상극 그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상생과 상극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 토국수 해가지고 보세요. 토국수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개수라는 녀석은 부피가 작은 물이야. 산에서 쫄렁쫄렁 내려오는 계곡의 물, 그 개수인데 토가 저렇게 많죠. 토가 많아서 나를 극해가지고
계곡의 물이 죽을 지경이야. 말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개수를 생해주는 거. 개수가 말라 끝이지 않게끔 계속 물을 대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거는 개수를 생해주는 거, 상생시켜주는 오행이 필요하겠죠. 수를 상생시켜주는 게 뭐예요? 수를 생해주는 거. 예? 아니지, 화가 아니지. 수를 생해주는 거.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죠. 지금 토가 하도 많아서 개수가 전부 다 흙에 파묻힐 정도야. 그러면 필요한 게 뭐가 들어와야 돼요? 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금이 들어와서 개수를 자꾸 생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용신이 뭐가 되겠어요? 금이 용신이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여기다 일단 적어 놓으면은 용신은 금이다. 예, 용신은 신금이다. 금이 없지만 우리가 여기 용신은 신금으로 이렇게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자, 집 짓는 문제 때문에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건데, 그럼 이렇게 봅시다. 2019년도가 기해년이에요. 2020년도가 경자. 내가 필요한 게 금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2019년도는 기해니까 수가 들어오고 2020년도 수가 들어왔죠. 금생수가 들어오니까 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집 짓는 날짜로 봐서는 아까 양택으로 보니까 썩 어울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집을 질 운은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흉하지는 않다. 그러나 내년은 피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 굳이 내년에 집을 짓겠다고 하면은 그 터에 가가지고 수맥이 흘러가는 건지 좌양하고 맞는지 다 봐야 돼요. 자양하고 두 분의 내외분의 그 생년띠하고 충살이 들어오면 집을 짓고 나서 탈인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요 사주, 요 이치를 공부하면은 여기에서 조금 한 단계 높은 학문이 있어요. 그건 풍수지리가 있어요. 그 이제 양택, 집터 보는 거, 음택, 몇 자리 보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는 천간을 뽑는 거, 그 다음에 천간지지, 생년월일 시로 갖고 사주팔자를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지장간을 뽑는 거. 지장간은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대운 간제를 부법하는 거. 그 다음에 행운세수를 뽑아서 대운의 숫자를 적용하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2분 쉬었다가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자고요. 모든 학문이 다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 습득을 하신다면은 어떤 사람의 사주도 풀어나가는 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은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뭘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운명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느냐.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은 사람의 사주를 갖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보세요. 수수 해가지고 금생수, 금생수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금인데 내가 생해준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금인데 나를 생해주는 거, 그거는 금을 생해주는 건 뭐예요? 금을 생해주는 건 토죠. 예, 그래서 요 토가 요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 여기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자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죠. 자, 요거는 우리가 상생이다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고 화가 금을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한다. 요거는 상극의 원리다. 상생과 상극의 원리. 사주팔자라는 거는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관계에서 전부 다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내가 금이니까 나를 생해주는 거, 금을 생해주는 거, 토가 금을 생해주죠. 그러면 우리 가족 관계에서 나를 생해줬다는 거는 나를 놔준 거죠. 그럼 나를 놔준 거는 내가 금이니까 나를 생해준 건 토죠. 아, 토가 어머니구나 하는 게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금이 생해주는 거 수가 지금 이렇게 많죠. 내가 생해주는 거는 또 어떤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자, 여자 같으면은 내가 생해주는 거, 내가 낳은 사람들 자식이죠. 그러니까 여자 사주라고 하면은 자식으로 보는 건데 남자 사주니까 금이 생해주는 거, 금생수니까 전부 수죠. 내가 생해주는 게 많죠. 그럼 생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사람들을 아주머니들을 모아놓고 그림 그리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 그것도 내가 상해 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내가 어떤 기계를 잘 만져요. 내가 이 축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이 뛰어나. 그 기술을 생해 주는 거, 그것도 생해 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한테 생해 준다는 거는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기술 계통, 이공계 계통, 문과 계통보다는 이공계 계통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회사 생활은 뭘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원자. 응? 뭐? 네, 원자요. 아, 원자력도 이공계로 들어가나? 네. 학과는 이공계를 나와야 되죠. 이 사람은 그 길로 잘 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금생수가 되죠. 내가 생해주는 거니까 아, 이 사람은 어떤 기술, 그 다음에 재능, 기능이 있겠구나. 이공계 계통으로 공부를 했겠구나 하는 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법률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풀려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갖고 직업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금이라는 건 이렇게 보세요. 자연 상태의 철광석이 경금이죠. 그러면 자연 상태의 철광석을 갖고 우리가 의사들이 쓰는 수술칼을 만들 수도 없고 차바퀴도 만들 수가 없죠. 자연 상태의 철광석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경금을 타고난 사람을 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주물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경금이 철광석인데 요 정화가 용광로에 쉽게 가면 우리가 이거 앞으로 다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용광로의 힘이 왕해요, 약해요? 약하죠. 그러면 경금을 요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귀격 사주가 못 되는 거죠. 아주 훌륭한 사주가 못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금이 용광로가 왕해서 큰 불에다가 철광석을 넣어서 내가 필요한 철판을 만들든지 아니면 차바퀴를 만들든지 아니면 골조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정화가 지금 약하죠. 아, 이 사람은 족한데 굉장히 고집이 있겠구나 하는 게 지금 들어와 있죠. 고집이 있어, 이 친구가. 남의 말도 잘 안 들어. 정화가 많으면 남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정화가 약하니까 경금을 요리하는 거, 경금을 녹여가지고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게 약해. 그래서 아, 이 사람은 37 좀 젊은 사람이 굉장히 고집이 세겠구나 하는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머리를 자꾸 회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연주예요. 연주는 사주상에서 조상의 자리다. 조상의 자리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태어난 연, 간, 연지는 조상의 자리다. 그 다음에 요 월주는 부모의 자리다. 그 다음에 형제의 자리다. 부모, 형제의 자리다. 태어난 월간지는 부모와 형제, 자매의 자리다. 그 다음에 일간지는 나와 내 처의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지는 요거는 자식의 자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시간지라는 것은 시주라고 하는 거고, 일간과 일지는 일주라고 하고, 월간과 월지는 월주라고 하고, 연간과 연지는 연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사람이 부모, 형제, 자매 사이가 어떨까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는 오행을 중점을 두긴 둬야 되지만은 월간지를 위주로 해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게 들어온 거예요. 아까 우리 양 여사는 토가 왕하죠. 토가 지금 왕하단 말이에요. 토가 왕한데 어디 있었어요? 여기가 진토, 여기가 진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조상의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부모, 형제, 자매의 자리죠. 그러면 요게 우리가 진하고 진은 요것도 우리가 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형살이 들어왔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자리, 여기는 내 아버지, 형제, 자매의 자리, 연지, 월지가 진진,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자형살이 들어왔어. 그럼 어떤 문제가 들어오느냐? 아마도 아버지, 할아버지가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이사해 왔을 거다 하는 문제가 하나가 들어와요. 언제 이사를 하셨어요? 시골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 대 혹은 할아버지 대에서 그 본토, 그 고향을 등지고 시내나 이쪽으로 이사를 한번 했을 거다 하는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쯤에 아버지 때예요, 언제예요, 그게? 할아버지도 이사하셨고. 그렇지. 그거는 자연이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 판단이 이렇게 하나씩 짚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진 자형이 된다는 거는 손상이 되는 거죠. 형살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 양여사 부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가 일찍 죽었을 확률이 많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까지 생전에 오시질 않고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든지 두 분이 다 일찍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요즘 같으면 한 60 정도 살지 못하고 40대 50대 돌아가신 분이 있었을 것이다. 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자꾸 어렵게만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게 상생과 상극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만 여러분이 궁금하면 뭐 수도 없는 거 양여사가 모르는 거 나는 양여사 사주 보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하고 공부를 하면서 기초 가르치는 거를 여러분들이 헛되게 공부를 하시면 안 돼.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를 아주 깊이 있게 파고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배울 때보다도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진척이 빨리 나갈 거다 하는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세게 두드려 만든 거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본인의 형제 자매 중에서 또 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바로 위에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몇 살에 죽었대요? 아기 때 죽었다 그랬죠. 내가 그런 걸 다 어떻게 알겠냐? 사주에다 나와 있어요. 우리 약에서 죽는 날짜까지 내가 다 맞출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주는 굉장히 무서운 학문이다. 그렇게만 아시고 빠지지 말고 나는 늦고 빠지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나하고 한 1학기, 2학기 공부하면은 누구든지 남의 사주를 척척척척 다 풀 수가 있어요. 그 기본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연지하고 월지 갖고 지금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지는 조상의 자리다. 그 다음에 월간 월지는 부모, 형제, 자매의 자리다. 일간하고 일지는 나와 내 처의 자리다. 그 다음에
시간과 시지는 자식의 자리다.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나와 내 처의 자리니까 여기 금이고 여기가 신이죠. 이 사람 처의 사주는 몰라.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의 사주를 봤을 적에는 금하고 금하고 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주용어로 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나라고 남자 사주에서 일간이 나라면 일지는 처가 되는 거고 여자 사주에서 일간은 여자가 되겠죠. 그럼 일지는 어떻게 돼요? 배우자 자리니까 남자가 되겠죠. 상극이 된다. 상극이라는 것은 토하고 수가 되든지 아니면 목하고 금이 되든지 하면 상극이 되는 거죠. 사가가 상극이 되면 어떤 문제가 들어오겠어요? 부부 사이가 찌그렁찌그렁 다투는 문제가 들어오겠죠. 여기는 그렇게 다투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크게 심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내 처의 문제, 내가 사주를 풀어봐서 저 사람이 저 사람 처와의 사이가 좋겠는가 나쁘겠는가 하는 거는 일간지를 먼저 위주로 먼저 한번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 부부간의 사이가 원만하겠다, 아니면 헤어지겠다, 아니면 더 심하면 사별하겠다 하는 문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초년이다, 초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초년이다. 생년, 초년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영사에서부터 옛날에는 15세까지 쳤는데 영사에서부터 20세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월간지는 중년이다. 중년은 20세에서 40세까지 이렇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일간지는 장년이다. 장년이다. 이건 40에서 60세로 봐주세요. 그 다음에 요 시간지는 말년이다. 요거는 60 이상. 뭐 보통 한 80세. 옛날에는 15세 거를 끊었어요. 옛날에 명이 짧았으니까. 그래서 0세부터 15세, 15세부터 30세, 30세부터 45세, 45세부터 60세 했는데 지금은 20세씩 끊으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 0살부터 20세 우는 연간지 우로 판단해주고 20세부터 40세 우는 월간지로 판단해주고 월간지로 판단해준다는 건 월간지에 있는 오행으로 판단해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필요한 거냐? 내가 필요치 않은 거냐? 자, 20세부터 40세는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죠. 그렇죠? 그러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는 월간과 월지에 해당되는 오행을 판단해라 했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 사주에서 수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 사람은 20세부터 40세에 굉장히 발달하겠죠.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이 빠를 테고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테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20세부터 40세에 이 사람이 화가 필요한데 지금 수가 들어와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풀려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고 20세부터 40세 운을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세부터 60세는 이 사람한테는 말년이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20살, 30살 이렇게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일간지로 갖고서는 나의 말년 운을 40 넘어서 장년 운을 보면서 자식들의 운을 견주어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말년은 내가 말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얼마큼 쓰고 먹고 살 돈이 있는 거냐, 아니면 말년에서 또 사회적 지위를 누릴 것이냐 하는 거는 시간지를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시간지는 또 역시 여기와 마찬가지로 자식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주를 딱 풀어보고 보면은 아주머니 대체 그래요. 내 자식이 좀 사주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아주머니의 자녀분들의 사주를 보면 정확하지만은 남편이나 그 아주머니의 사주를 놓고 시간지를 뽑아보면은 자식들이 훌륭한 녀석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판단합니까? 오다네. 용신이냐 아니냐. 그렇죠? 자, 잘 보세요. 내 사주에서 많으면 적게 만들어야 되고 오행이 적은 건 많게 만들어야 되고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주에서는 저 일간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일간이 너무 크고 너무 왕해도 탈이 나는 거고 너무 작고 너무 힘이 없어도 탈이 나는 거예요. 중간을 유지해야 돼. 그거를 우리가 사주상에서는 중화라고 그래요. 중화. 그러면은 중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오행, 내 사주가 금이 많으면 금을 빼주든지 아니면 용광로 같은 화가 들어오든지 해서 중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 사주가 필요한 게 화라고 했을 적에 화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시간에 들어와 있죠. 자식궁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 자식은 훌륭하고 똑똑한 자식을 두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이 사람 사주가 화가 필요한데 화가 연간이나 연지에 들어왔다면 아하, 이 사람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에 대해 가문이 아주 훌륭했구나. 직책도 높았고 하여튼 동네에서 부유한 집안이다 하는 명망을 들었을 거다 하는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일지에 있다. 내가 필요한 게 화인데 만약에 신기면이고 오화다 하면은 자기 일지에 들어와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한 오행이 일지에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부인의 자리죠. 아주 현모양처를 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하고 내 처가 결혼해서 어려운 집안을 일으킨다. 옛날 사람들이 가문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일지에 내가 필요한 오행이 들어와 있다면 아하, 나하고 내 처가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건 간에 고생을 해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운이 들어왔구나 하는 걸 판단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라는 거는 굉장히 정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연간이라는 것은 근이다. 뿌리 근자예요. 뿌리다. 이 사람에 대한 뿌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이라는 것은 묘예요. 쌍묘다. 연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월간지는 묘, 싹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일간지는 뭐예요? 뿌리가 있고 싹이 있으면 일간지는 뭐가 맺어져요? 꽃을 피워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화가 되는 거예요. 화. 일간하고 일지가 화라고 하면은 여기는 자식의 자리니까 나무로 치면 자식은 뭐로 보여야 돼요?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실이 되는 거예요. 근묘화실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사주를 보건 남편의 사주를 보건 자식의 운을 볼 적에는 시간지를 우선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 시간지가 서로 상생이 돼야 되겠죠. 상극이 되면은 시간지가 상극이 되면 대체로 자식들이 잘 풀려나가는 집안이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남의 사주를 풀어볼 적에 판단의 척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일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그 다음에 여기는 나의 동창. 그 다음에 사회에서 만난 동료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의 선배. 그 다음에 사회에서 만난 연배가 많은 분. 연배가 높은 분.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의 후배, 그 다음에 부하 직원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건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판단하면서 꼭 필요한 항목이니까 여기다 적어 드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연은 사안. 우리가 사주를 풀 적에 모든 움직거리는 거 우리가 사안이라고 하는데 사안이 빨라요. 사안이 빠르다는 거는 닥쳐오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은 1년이라고 하면은 자, 1월서부터 12월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사주를 놓고 2019년도 기해년에 운을 본다고 하면 1년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가 있죠. 그러면 봄의 운, 여름의 운, 가을의 운, 겨울의 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 기해년이 들어오면서 봄에 해당되는 운세는 연에서 담당을 하겠죠. 연지. 여름에 해당되는 운세는 월지가 담당을 하고, 가을에 해당되는 운세는 일지가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해당되는 운세는 시지가 담당을 하죠. 요거를 사안의 속도라고 그래요. 빠르냐, 늦으냐.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2019년 기해년이다 하면은 기토하고 해수가 맨 먼저 연지하고 비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중에서 요거는 1, 4분기, 요거는 2, 4분기, 요건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기해가 연에서 보면 1월부터 3월의 운, 대체로 운이 어떻겠다 판단해 보는 거고, 월지하고 비교할 적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여름의 운을 판단해 보는 거고, 일지하고 비교할 적에는 가을의 운을 판단해 보고, 시지하고 비교할 적에는 늦가을서부터 겨울까지의 운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지는 사안이 빠르다, 빨리 닥쳐온다. 그 다음에 월지는 사안이 조금 빠르다. 매우 빠르지가 않고 약간 빠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약간 빠르다. 그 다음에 일지는 어떤 사안이 좀 더디다. 더디다 이렇게 판단해주고, 그 다음에 시지는 어떤 사안이 매우 더디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기본도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숙지를 해 두시면은, 어떤 사람이 야, 우리 할아버지가 문간을 지내셨겠냐 무간을 지내셨겠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를 갖고 판단해야 돼요? 요거를 갖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아직 여러분들 육신 공부는 안 했는데, 자, 이거는 우리 육신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배울 거예요. 상관이라고 하고, 요거는 식신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할아버지 직업이 뭘 건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관직이 높다 하는 소리 많이 듣죠. 관직이 높다는 거는 시청 같은데 국가직 공무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관성이라고 하면서 정관, 평관을 논해요. 그러면 식신상관이니까 관성은 없죠. 그러니까 아하, 이 녀석 84년 10월 24일 축지생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벼슬한 집안은 아니다 하는 게 들어와 있어요. 응? 잘 살펴보라고. 벼슬한 집안은 아니야. 그래서 사주를 연구하면은 사대조 조상, 사대조 후손들의 직업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신상관은 뭐예요? 기술계통 집안이구나. 상업을 했든지 농사를 졌든지 아니면 어떤 공업계통을 했든지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는 그런 계통이구나. 얘네 집안이 아마 그럴 거예요. 관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야. 농사를 짓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20, 30년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만큼, 제가 사주를 20, 30년 했다는 건 아니고 사주보다 여러 가지 학문이, 역술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다 공부하는데 한 30년 걸리더라고. 사주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학문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주가 기본이다. 음양오행을 몰라서는 풍수도 모르고 기문등갑도 모르고 점치는 유기이라는 학문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주 처음부터 기본부터 가르쳐 드리니까 잊어먹지 말고 전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나가야 돼요. 집에 가서 1시간 정도만 반복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능히 여러분들 그 오행의 이치 이거잖아요.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기룡화복이 전부 다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궁금한 사주 또 누구 있으세요? 또 한번 걸어놓고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봅시다. 궁금하신 거. 그것도 누구야? 남편분이요?
본인 거? 본인 것도 왜 물어봐? 어? 응? 자, 여자 음력 1963년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에요? 근데 여기 시를 정확하게 아나? 안 돼요? 몇 월 며칠이죠 음력으로? 양력을 음력으로 바꿔봐봐요. 12월. 우리 양여사는 그 아버님, 할아버님 또 일찍 죽은 사람들 그 절에 가서 자꾸 연가천도를 해줘야 돼요. 그 사주 보니까 요 몇 년 내로 아마 큰 건강 사고 문제가 하나가 들어올 거예요. 많이 조심을 해야 돼. 응? 이 사주 공부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응? 몇 년? 예? 10월 19일. 10월 19일? 그 날짜 하나만 틀려도 엉뚱한 사람 사주 보는 거야. 10월 19일. 네, 9일. 예, 10월 19일. 아침 7시라고. 예, 아침 7시, 아침 7시면 자축인 묘시가 되네. 자, 이거 여러분들 풀어봅시다. 사주 팔자 뽑고 대운, 그 다음에 행운세수 붙이는 거는 5월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돼요. 이거 드렸던가? 신살조견표? 뭐 여기 받으셨죠 여기? 자, 행운세수가 숫자가 몇이 나옵니까? 행운세수. 자, 여기는 음년생 여자분이니까 생일날에서 다음 달의 절입일까지 세라고 그랬죠? 그럼 며칠이 나와요?
어? 그렇죠. 수령을 해야죠. 개해서부터 갑자을축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생일날에서 그 다음 달의 절입일까지 세면은 며칠이 나와요? 예? 4일? 왜 28일인가 또? 자, 10월 19일 봐봐요. 여기도 10월 19일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고 다음 달에 절입일은 뭐예요? 대설이지. 대설까지 세야지. 자, 10월 19일은 그러면 알아. 여기 바로 19일부터 하나 둘 셋. 거기 대오리 표시가 며칠로 돼 있어요? 1? 대온 1? 예, 대온 1. 대온 1 뽑아냈어요? 자, 여기 보세요. 63년 10월 19일 묘시생 개묘니까 음년생 여자분이죠. 음년생 여자분은 월간지 기준에서 순행을 해라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개해 이렇게 적어놓고 순행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갑이 되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렇게 들어가죠. 꼭 갑자 이렇게 적어놓고 을축 여기다 적어놓고 병은 여기다 적고 정묘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행운세수는 음년생 여자분은 생일날에서 그 다음 달의 절기 10월 19일은 뭐예요? 입동절인데 다음 달의 절기는 대설절이죠. 그 19일서부터 대설까지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가 나오니까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일세. 그 다음에 대운에다가 행운세수를 붙이는 거는 1,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그 다음에 6, 16, 26, 36, 46, 56, 66, 76. 그렇게? 근데 내가 이 사주를 보니까 남편과 연이 없어. 그 아직 같이 사시는겨? 응? 사이가 좋아요? 응. 그럼 다행이고. 아니 사주가 이렇게 되면은 이혼수가 높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혼수가 높게 나왔다고. 근데 그렇다고 꼭 이혼을 꼭 100% 하는 건 아니야. 자식이 부모를 붙들어 내놓는 경우도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요 사화가 남편인데 사에 상충을 때려서 남편을 없앴으니까 남편을 충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한 거냐 사별한 거냐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게. 자 이제 대운 붙이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다 아시죠 이제? 네. 마지막에 터지겠습니다. 마지막에 예. 원래 이 사주가 조금 복잡해요. 예, 나는 이제 여러분들 책으로 쉽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만 하면 또 금세 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초 우리가 하는 동안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돼. 자, 궁금하신 거.
자녀들. 자, 이거 용신은 뭘 잡아야 될까? 자, 요거는 신금의 해월에 차잖아요. 신금의 해월에 겨울에 차잖아. 금반지가 차니까 손에 끼면 아차가 하잖아. 그럼 내가 뭘 용신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화용신 잡으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 화니까 남편 자리가 용신이잖아.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고 넘어갔구나. 응? 이 좀 손발이 찰 거야. 손발이.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요 사주가 수가 방해서 그래. 네. 자,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사주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거 수죠. 수 이렇게 적어놓고 목 이렇게 적어놓고 수 적어놓고 수 적어놓고 그다음에 금을 적어놓고 발을 적어놓고 목을 적어놓고 금을 적어놓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목이 몇 개죠? 목이 두 개죠? 화가 몇 개예요? 화가 하나죠? 토가? 토가 없고 그 다음에 금이 두 개고 그 다음에 수가 몇 개예요? 세 개가 되죠. 가장 적은 거 가장 많은 게 탈이 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건강 문제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토가 없으니까 요거 문제가 하나가 탈이 난 거예요. 오행에서 토가 작동하는 거, 토와 연관된 건강 문제가 하나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왕하죠. 요 두 가지가 지금 탈이 나서 들어온 거예요. 수는 겨울을 상징을 해요. 그 수가 많으니까 탈이 났죠. 우리 손발에 차겠구나. 신장 방광에 앞으로 더 나이가 들면은 신장 방광에 탈이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건강 문제로 정확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보는 게 다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용신을 정확하게 뽑으면은 여기는 용신이 병화라고 그랬잖아요. 요 사주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야 돼.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해월이면 겨울이잖아요.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용신, 내가 필요한 오행이 병화예요. 그걸 우리가 용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병화라는 건 나무가 들어와서 생해줘야 되죠. 나무가 들어와야 화가 타잖아요. 그래서 기쁠 희자. 병화는 기뻐하는 거는 목이 들어와야 기뻐한다.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오면 꺼지게 돼 있죠. 요거는 싫어할 기자야. 귀신. 수가 들어오면 귀신이에요. 그래서 요 수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질병 공부를 해요. 그러면 손발이 찬 문제, 그 다음에 신장, 방광, 허리가 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기운을 빼주는 거. 화생토니까 토가 내 기운을 빼주죠. 그걸 한갈 한자 써가지고 한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귀신은 싫어할 끼인데 내가 화가 필요한데 수가 들어오니까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녀석이죠. 싫어하는 녀석을 생해주는 거, 이건 원수 구자예요. 원수 같은 녀석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금이 원수 같은 녀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금생수가 돼가지고 수가 귀신이죠. 내가 생해주는 거, 여자분이 생해주는 건 뭐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과의 연은 돈독치는 못해. 내가 낫긴 낫지만은 이 녀석이 외국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냥 어머니를 하늘같이 그냥 이렇게 뭐 봉양한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이거를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너무 큰 거 기대할 필요가 없겠다. 이 사주를 보고 그런 판단이 나와요. 또 궁금하신 건 뭐가 궁금해요? 올해는 건강 좀 챙겨야 되겠어요. 올해 내년.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뽑는 거 정확하게 뽑아요.
우리 지점장님 여기까지 잘 뽑으셔. 여기까지 지난번에 배웠죠? 여기까지. 아니, 저기 학교에서. 이제 요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진도가 빨리 나가야 돼.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아신다면은 다음에 이제 진도 나기가 수월해. 여기. 자,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고요. 5분 남은 거 질문 있으면